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오늘은 외도 직면 후 심리적 자립의 필요성이란 칼럼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부 사이에 외도 사건이 발생하면 예상할 수 없었던 고통과 아픔을 맛봅니다. 이에 평소 자존감이 건강한 분들이나 자존감이 높던 분들도 심리적으로 휘청거리게 되죠. 이런 것은 말과 행동에서 자제와 절제, 그리고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따라서 평소 욕설 한번 하지 않았던 분이 외도와 직면하면 욕설이 수시로 나오기도 하고, 평소 폭력 한번 행사하지 않았던 분이 외도와 직면하면 폭력과 거친 행동이 늘어나죠. 외도가 몰고 오는 후폭풍이자 후유증이고 부작용의 모습이 이런 것인데요. 그만큼 외도라는 사건은 고통과 아픔뿐만 아니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을 한꺼번에 몰고 옵니다. 그런데요, 이것 못지않게 외도가 몰고 오는 부작용이 있으니 그것은 심리적으로 허물어진다는 것이죠. 특히 외도 피해자의 경우 심리적으로 허물어지게 됩니다. 이에 평소 심리적 자립과 독립을 유지하던 분들도 외도 직면 후에는 심리적 자립과 독립은 사라집니다. 따라서 외도 직면 후 외도 행위자에게 의존, 집착 혹은 종속적 모습을 보이는 외도 피해자도 있는데요. 이런 모습에 대해 외도 행위자는 비난과 짜증을 내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원인이 자신의 외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외도 피해자가 의존, 집착, 그리고 종속적 모습을 보이면 이를 오히려 비난의 주제로, 공격의 주제로 삼는데요. 외도 직면 후 부적절한 대응과 반응이 이런 모습이죠. 따라서 외도 직면 후 외도 행위자가 앞에 언급한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외도의 부적절함을 넘어서서 외도 직면 후 부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런 모습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이런 대처와 태도는 외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나 가해 혹은 2차적 상처와 아픔을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외도 직면 후 부부는 심리적 자립을 해야 합니다. 외도 직면 후 부부는 심리적 독립을 해야 합니다.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평소 심리적 자립과 독립이 필요하죠. 그런데요, 이런 모습을 실천하며 사는 부부는 적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의존, 집착, 그리고 종속되는 것을 부부간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부부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부에게는 다양한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 의존, 집착, 그리고 종속적인 모습이 존재할 경우 부부는 심리적으로 소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의존과 집착, 그리고 종속하는 사람에게도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각각 소진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에 이런 소진 현상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가정폭력이나 이혼 위기, 그리고 외도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지죠. 특히 부부 사이에도 분리불안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분리불안은 부부 사이에 존재하기에 앞서 결혼 전 원가족에서부터 가진 경우도 흔합니다. 이에 분리불안을 가진 부부의 경우 의처증이나 의부증도 있지만 평소 버림당하면 어떻게 하지와 같은 범불안적인 요소가 부부의 삶을 지배할 경우 부부 정서가 더 좋아지는 것보다 부부 정서가 불안정해지며 작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것이 방아쇠가 되어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평소 부부의 심리적 자립과 독립은 중요한데요. 특히 외도 직면 후 심리적 자립과 독립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는 외도 직면 후 바닥으로 떨어진 자존감과 자신감,
그리고 불신감과 배신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외도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지 않으면서 심리적 자립과 독립은 생각할 틈도 없죠. 따라서 첫 번째 외도 후 추가적 외도가 벌어지는 부부를 보면 첫 번째 외도 후 치료적 작업도 없었지만 정작 심리적 자립과 독립을 하지 못하다 보니 상호 의심을 주고받거나 자기 검열이 강화되면서 부부 정서를 정상화, 안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심리적 자립과 독립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외도로 인한 상처와 아픔에 대한 치료적 작업입니다. 여기에는 약물 치료도 있을 수 있으나 상담 치료를 통해 마음에 있는 아픔과 고통을 표현하고 이를 통해 위로와 격려, 배려와 존중을 받아야 그나마 바닥으로 떨어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삶에 대한 자신감을 새롭게 세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심적 자립과 독립에 대한 배움과 익힘, 그리고 실생활에서 실천과 연습을 하는 것도 필요하죠. 이를 위해 필요한 존재가 상담사나 치료사입니다. 이를 스포츠로 비유하면 운동 코치나 감독이 필요한 것과 같죠. 운동선수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옆에서 지켜보고 코칭해주는 존재가 있어야 효과적인 것과 효율적인 것은 유지하고 비효과적인 것과 비효율적인 것은 지향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코치 없이 혼자 노력할 경우 시행착오적 상황 앞에서 효과가 좋은 쪽보다 효과가 나쁜 쪽으로 열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조심하기 위해서 운동 코치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 됩니다. 외도라는 사건은 평소 자기 관리를 잘 하던 분들도 한순간에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좌절하며 상실감과 배신감의 늪에 빠지는 사건이자 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리적, 정서적, 관계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허물어지죠. 이럴 때 심리적 자립과 독립까지 잃어버린다면 외도로부터 회복과 극복은 어렵게 되거나 회복과 극복을 위한 오랜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외도 직면 후 상담 치료를 꼭 받으시고 전문가의 도움과 코칭을 통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성과 속도감을 가진 것인지 체크도 받으시며 마음의 상처와 아픔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면서 외도로부터 회복과 극복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외도 직면 후 심적 자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다뤄 보았는데요. 내용에 공감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